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녹화 영상 판다스의 시리즈랑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과제도 동일하게 강의에서 진행한 코드를 노션에 올려주시는 건데 이 코드 전체가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시리즈 메서드랑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 이 두 개의 큰 제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션에 데이터 파일을 압축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것을 압축을 해제해서 이 파일 안에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리즈 객체를 알려드릴게요. 시리즈란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는 레이블이 있는 1차원 배열을 말합니다. 판다스는 각 시리즈 값의 레이블을 할당하고 순서도 0부터 시작하는 순서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import pandas spd, import numpy snp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듈을 불러서 사용을 할 거고요. 판다스에서 시리즈 클래스를 불러서 시리즈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리즈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 시리즈 값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성자는 클래스에서 각 객체를 만드는 메서드예요. 객체들이 생성할 때 객체의 초기 상태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생성자한테 인수를 전달해서 상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라는 거는 메서드에 전달하는 입력이에요. 시리즈 생성자의 첫 번째 인수는 시리즈의 값을 채울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됩니다.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라는 변수에 이 초콜릿, 바닐라, 스트로베리, 럼, 레이신 이렇게 네 가지의 맛들을 넣어서 시리즈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 함수 또는 메서드에서 기대하는 입력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시리즈 생성자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시리즈의 값을 채우는 객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pd.시리즈로 시리즈를 만든 다음에 이거에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 즉 매개 변수로 위에서 만든 이 4개의 값을 가진 이 변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의 이 각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시리즈가 반환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그냥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를 첫 번째에 넣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게 없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위치 기반 인수를 사용한 거고 얘가 결국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을 한 거니까 데이터는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 이렇게 하면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두 가지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시리즈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 인수는 각 생성자 인수가 나타내는 명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니까 위치 기반 인수보다 가독성이 좋긴 해요. 지금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 했으면은 얘가 하나만 있으니까 데이터인 걸 알지만 뭐 매개 변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줄줄줄줄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세 번째 있는 건 뭐였지? 할 때 살짝 이게 뭐더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데이터는 뭐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 뭐 B는 뭐 C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번째 이건 뭐였지? 아, 이건 C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은 시리즈 인덱스를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덱스는 시리즈를 출력한 결과의 왼쪽에 있는 증가하는 정수의 컬렉션 뭐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위에서 만든 시리즈를 보면 이 0, 1, 2, 3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인덱스 위치 외에도 각 시리즈 값에 인덱스 레이블을 할당할 수 있어요. 인덱스 레이블은 문자열, 투플, 날짜와 시간 등 변하지 않는 데이터 유형이라면 어떤 것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생성자의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인덱스예요. 아까 첫 번째가 데이터였고 두 번째는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에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주면 시리즈의 인덱스 레이블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 매개 변수의 인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위에서처럼 0부터 시작하는 숫자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플레이버스를 동일하게 데이터로 전달을 할 거고 데이스 오브 위크를 인덱스의 인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데이, 웬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넣은 이 데이스 오브 위크 변수를 생성을 하고 똑같이 위치 기반으로는 두 번째 데이스 오브 위크를 넣으면 되고 그 키워드 기반으로는 인덱스는 데이즈 오브 위크 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 동일하게 이 두 줄은 동일한 결과인 이런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위에서 인수를 전달 안 했을 때는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인덱스였다면 지금은 인덱스를 데이즈 오브 위크를 했으니까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사용자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인덱스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 시리즈 인덱스는 중복을 허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즈 오브 위크에 웬스데이를 2번을 써서 시리즈를 만든다 하더라도 오류가 전혀 뜨지 않고 그냥 웬스데이가 2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긴 해도 고유 인덱스가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고 할 때 레이블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중복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네, 출력을 하면 이 d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d타입이라는 이 부분은 시리즈 값의 데이터의 유형을 보여줘요.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아이스크림 플레이버 쓰는 맛들을 그냥 문자로 나타냈으니까 오브젝트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복잡한 여러 객체들의 경우에도 오브젝트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리즈를 만들어 볼 건데 번치 오브 불스라고 해가지고 불에 대한 인수를 매개 변수로 데이터로 가지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톡 프라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는 시리즈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럭키 넘버스에 대한 이 스톡 오브 프라이스는 타임 오브 데이를 인덱스로 가지는 걸로 만들었고 럭키 넘버스라는 그냥 숫자들의 모임으로 가진 시리즈도 만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 경우에 대해서만 출력이 된 거거든요. 지금 럭키 넘버스는 숫자니까 int 64 d타입을 갖는 걸 알 수 있는데 얘 d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강제로 int가 아닌 다른 유형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시리즈를 생성을 할 때 데이터는 럭키 넘버스로 주고 d타입은 플롯으로 하겠다 하면 얘가 자동으로 4.0, 8.0 이렇게 플롯 형태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력되는 d타입도 플롯 64로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형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위치 기반이랑 키워드 기반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럭키 넘버스는 위치 기반으로 첫 번째니까 데이터로 준 거고 두 번째 d타입 플롯은 키워드 기반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두 번째에 오는 거는 인덱스 매개 변수의 자리인데 지금 인덱스는 그냥 정수로 줄 거니까 d타입에 대한 키워드만 플롯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위치 기반이랑 키워드 기반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결투값이 있는 시리즈를 생성을 할게요. 판다스가 파일에 가져오다가 결투값을 발견을 하면 numPy의 난 객체로 결투값을 대체를 합니다. 난은 나너 넘버의 약어이고 정의되지 않은 값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라서 0이 아니에요. 숫자 0이 아니고 그냥 숫자가 아님, 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temperatures라는 변수에 np.nan, numpy의 난을 포함한 데이터를 시리즈의 데이터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난이 있는 시리즈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에서는 난이 있을 경우에는 숫자 값을 정수에서 자동으로 플롯으로 int에서 플롯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94, 88, 91로 줬지만 여기에 난이 있기 때문에 94.0, 88.0, 91.0으로 바뀌고 D타입도 float 64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객체에서 시리즈를 생성해 볼게요. 시리즈 생성자의 데이터 매개 변수는 기본 파이썬 자료 구조 및 다른 라이브러리의 객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입력을 허용합니다. 딕셔너리는 키 값상의 모음이에요. 딕셔너리를 전달하면 생성자는 각 키를 시리즈에 해당 인덱스 레이블로 설정합니다. 칼로리 인포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게요. 이 딕셔너리에는 시리얼, 초콜릿 바, 아이스크림, 선대 이런 애들이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시리즈를 생성할 건데 이 시리즈의 데이터로 칼로리 인포를 전달을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이 시리얼, 초콜릿 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인덱스가 되고 각각에 해당하는 밸류가 데이터가 돼서 자동으로 정수 인덱스가 아닌 인덱스와 그 데이터로 이루어진 시리즈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튜플로도 만들 수 있어요. 튜플은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죠. 튜플을 전달하면 생성자가 리스트랑 동일한 방식으로 시리즈를 채워서 만약에 레드, 그린, 블루라는 값을 가진 튜플이다 하면은 그냥 인덱스는 정수고 데이터가 레드, 그린, 블루로 돼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튜플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튜플을 리스트로 감싸서 전달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 RGB 컬러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가 튜플이고 두 번째 요소도 튜플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시리즈의 데이터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리즈의 0번째 인덱스는 이 RGB 컬러스의 첫 번째 요소인 이 튜플이 나올 거고 1번째 인덱스도 두 번째 요소인 이 튜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튜플이니까 D타입은 오브젝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는 문자도 되고 더 복잡한 객체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합으로도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집합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시리즈로 만들 수 없어요. myset이라는 집합을 만들었지만 시리즈 생성의 데이터로 전달했을 때 set타입은 unordered야 라고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냥 집합은 순서랑 연관 개념이 없으니까 시리즈에 쓸 수 없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만약에 프로그램에 집합이 포함된 경우에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정렬된 자료 구조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 구조를 변환하는 방법은 그냥 원하는 형으로 묶어주면 되죠. 이 집합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시리즈의 데이터로 전달을 할게 하면 오류 없이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생성자의 데이터 매개 변수에는 numpy ndArray 객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녹화 영상에서 ndArray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이렇게 int ndArray를 만든 다음에 그냥 데이터로 이렇게 인수로 전달을 해주면 정수 인덱스를 가지는 ndArray의 값을 갖는 그런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리즈의 속성입니다. 속성은 객체에 속하는 데이터의 조각이에요. 객체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속성의 값은 다른 객체일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의 속성을 통해서 중첩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다이어트라는 그걸 만들었죠. 시리즈를 만들었었죠. 다이어트라는 시리즈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의 values는 얘네잖아요. 125, 406, 342. 얘네 시리얼, 초콜릿 바, 아이스크림 얘가는 인덱스였고, 그래서 다이어트의 value를 알고 싶어 이러면 .values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러면 values만 가지는 어레이가 반환이 됩니다. 즉 이렇게 .values 하면 값을 저장하는 ndArray 저 객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객체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왔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타입 함수에 전달해서 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타입으로
다이어트의 밸류스를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의 밸류스는 numPy의 NDArray 유형을 갖고 있어 라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판다스는 numPy의 NDArray를 사용해서 시리즈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numPy가 판다스의 종속정인 거고 numpy만 다룬 강의에서 numpy를 다룰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판다스의 자체 객체에는 5가지가 있는데 더 많지만 대표적인 5가지가 있는데 인덱스 속성이 있어요. 시리즈의 레이블을 저장하는 인덱스 객체를 반환하고 사이즈 속성은 값개수를 반환하고 쉐이프는 차원을 포함하는 튜플을 반환하고 is unique는 고유한지 여부를 true false로 반환을 하고 is monotonic은 그 시리즈 값이 자신의 이전 값보다 큰지 여부를 true false로 반환을 합니다. 이 속성을 다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만들었던 다이어트 시리즈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에요. 네,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을 검색해 볼게요. 메서드는 객체에 속하는 기능, 객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나 명령을 말하는데 속성은 객체의 상태를 정의하지만 메서드는 객체의 동작을 정의합니다. values라는 변수에 이 레인지 0부터 500까지 하는 이거를 전달을 해서 nums라는 변수에 이 values를 데이터로 갖는 시리즈를 할당을 해볼게요. 그러면 nums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길이가 100이네요. 지금 보면 판다스는 처음 5개 행과 마지막 5개 행만 표시하도록 시리즈를 보기 편하게 자르는데 헤드를 쓰면 맨 위에 있는 거 뭐 3개 할 거면 3개만 이렇게 반환을 하고 이 3을 키워드 타입으로 해서 n은 3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받고요. 이 괄호 안에 숫자 딱히 전달 안 하면 5개를 그냥 기본적으로 반환을 합니다. 이거는 헤드니까 앞에 있는 것만 하는 거고 반대로 끝에 있는 거 테일을 쓰면 뒤에 있는 것만 6개 아니면 없으면 똑같이 5개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연산도 간단하게 보면 넘버스라는 시리즈를 1, 2, 3, 난 4, 5라고 된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치면 카운트는 널이 아닌 개수를 계산을 하고 널이 아니니까 난 빼고 1, 2, 3, 4, 5 5개죠. 썸은 시리즈 값을 모두 더하는데 난 값은 그냥 제외하고 계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썸을 할 때 skip na는 false를 해버리면 결측값을 강제로 포함하는 거니까 난 값은 숫자가 아니니까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난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false로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skip na는 true니까 na가 널 값을 스킵할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를 false로 하면 아니 스킵 안 할래. 그러니까 난이 나온 거고 아니 얘를 true로 하면 스킵할래 한 거니까 난 빼고 그냥 다 더해버려서 그냥 자동적으로 숫자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수학적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결측값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썸을 하는데 min count라는 매개 변수에 3을 전달을 해서 합을 계산할 때 시리즈가 보유해야 하는 유효한 값의 최소 개수를 설정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이 시리즈가 개수가 만약에 지금 6개짜리잖아요. 근데 3개 이상은 더 할 수 있어야 돼 했는데 지금 얘 3개 이상이니까 10으로 나와요. 근데 6개 이상 더 해야 돼 라고 민 카운트를 6을 넣었는데 난이 있으니까 나는 제외하고 5개만 있는 거니까 얘는 5개라서 민 카운트에 해당이 안 돼.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돼 해서 그냥 난이 나옵니다. 약간 네 여기 보이다시피 임계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요한 데이터의 임계 값. 그리고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시리즈 값을 모두 곱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skip na랑 min count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omSum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얘는 누적 합계예요. 나는 그냥 제외를 하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해주고 이 누적 합계를 가지는 새 시리즈가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동일하게 skip NA를 갖고요. PCT change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그 값의 변동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리즈가 뭐 1에서 어디 보자. 1에서 2까지 뭐 얼마나 변했는지, 3까지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네,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특값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방향 채우기 전략을 사용한다. 뭐 이 전략으로 난을 마지막 유효한 값으로 대체한다. 그냥 난 값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fill method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PCT change가 난 값을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자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CT change를 했을 때 fill method를 패드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안 한 거랑 똑같고 또 fill method를 FFILL이라고 해도 똑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방향 채우기 전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다른 방법을 쓰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fill method 부분을 다른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역방향 채우기 전략을 쓰면은 다른 유효한 관측값으로 대체를 해서 뭐 bfill이나 backfill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 다음 값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냥 전 걸로 채우냐 뒤에 걸로 채우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인덱스 위치 3이랑 4의 값이 두 전략에서 서로 다르대요. 그냥 전 걸로 하냐 마지막 걸로 하냐 이거고 지금 전 걸로 했을 때는 이 인덱스 3이 0이 되는데 뒤에 걸로 하면은 인덱스 3이 0.333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min, median, std, 뭐 max, min 이런 거 있고요. 네, animals라고 그냥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시리즈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판다스는 이 문자열 시리즈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맥스를 쓰면 문자열이니까 사실 맥스가 뭐지 싶은데 알파벳 순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거 나오고 민으로 하면 알파벳 순으로 해서 제일 첫 번째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넘버스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쓰시면 그냥 1년의 통계 평가가 반환이 돼서 카운트, 민, std, 민, 뭐 25, 50, 70, 맥스 다 나오고요. 샘플 쓰시면 그냥 샘플링해서 임의의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서스라는 시리즈도 만들어 봤는데 그냥 뭐 고유한 오브젝트 형식의 시리즈인데 얘네에서 유니크를 써서 고유한 값의 numpy nd 어레이를 반환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이터 보시면 all where 얘가 두 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카운트해서 반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인 걸 볼 수 있죠. 고유한 값으로만 이루어진 numpy nd 어레이가 반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n 유니크를 하면 고유한 값의 개수를 반환하는 거니까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산술연산 S1이라는 변수를 숫자로 이루어진 플롯 형태의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인덱스는 ABC로 줬어요. 근데 여기 난이 포함되어 있죠. 이 난을 이용한 수학 연산을 해볼게요. S1에다가 그냥 각각의 요소에 3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5 더하기 3, 8, 난 더하기 3은 난, 15 더하기 3은 8. 아주 직관적이죠. 이거는 .add 3 이거랑 동일합니다. 네, 뭐 동일한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음. 지금 이거 S1 빼기 5는 S1 서브 5 해도 되고 서브트랙트 5 해도 동일합니다. 뭐 곱하기도 이 별표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멀티플라이 써도 되고 뭐 네,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뭐 이거 다 방법을 쓰세요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돼요. 저는 대체로 기호를 씁니다. 네,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은 넘파이에서
조금 다뤘는데 S1이랑 S2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각각을 더하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을 더하고 같은지 비교를 하면 이 등호 두 개의 이퀄은 EQ라는 그거랑 똑같아요. 기능이. true, false로 같은지 안 같은지가 나오는 부울링 시리즈가 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S1, S2를 이 두 번째 인덱스 2번 인덱스 자리가 난인 걸로 만들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난이랑 난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판닥스는 난이랑 난은 다르다라고 false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측값이 다른 결측값이랑 같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위랑 다르게 두 값이 다른지 확인을 하는 거. N, E 이거를 쓰고요. not equal이니까 서로 다를 때 비교를 연산해본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가 서로 다를 때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위에서는 인덱스가 계속 같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인덱스를 사용자 정의에서 S1은 ABC로 줬는데 S2는 BCD로 줄게요.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인덱스에 대한 거로 계산이 됩니다. A 인덱스에 대해서 5 더하기 난이 되죠? 없으니까. 그럼 난이 되고 B 인덱스는 10 더하기 4니까 14. C 인덱스는 15 더하기 8이니까 23. D랑 E는 난 더하기 뭐 숫자니까 난 이렇게 해서 인덱스에 값이 없는데 더하라고 했으니까 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시리즈에서 공유 인덱스의 네이버를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A랑 D랑 E에만 난을 넣어서 데이터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리즈를 파이썬에 내장 함수에 전달해 볼게요. cts라는 시리즈를 만들었고 난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리즈의 행 개수를 반환을 하는 건 렌을 쓰면 되고 이 경우에는 난을 포함한 개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의 클래스를 반환을 하려면 타입으로 유형을 확인하는 건데 이 cts의 타입은 판다스의 코어의 시리즈의 시리즈다. 그냥 시리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dir 얘를 쓰면은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문자열로 리스트에 담아서 반환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 cts를 리스트로 만들게 라고 하면 기존의 cts에 해당되었던 그 시리즈 발류스가 리스트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내장 함수인 딕트에 시리즈를 전달을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시리즈의 인덱스 레이블과 값을 딕셔너리의 키와 값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리스트로 하면 그냥 밸류만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는데 딕셔너리로 하면 0번째 인덱스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였고 1번째 인덱스에 대해서는 로스앤젤레스였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의 키 밸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판다스에서는 in 키워드를 써서 주어진 값이 시리즈의 인덱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있니? 없어요. 2가 있니? 있어요. 이런 식으로 in을 써서 인덱스의 값이 인덱스에 있니?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얘네는 true, false로 대답을 해주겠죠. in 키워드를 value 속성이랑 짝지으면 시리즈에 특정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values는 데이터 자체를 부여한 ND 어레이 객체를 반환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얘는 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in이랑 반대되는 걸로 not in도 있어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리즈 메서드를 알아볼게요. read csv 함수로 데이터셋을 가져올게요. 지금 여기 파일에다가 데이터셋을 아까 다 올려놨죠. 이걸 이제 써볼게요. 지금 pd.read csv 이거 진짜 제일 많이 쓰니까 아셔야 되고 파일 패스 월 버퍼 요게 있는데 저는 사실 요거 쓸 때 이 키워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read csv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파일 패스 월 버퍼인 거는 그냥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포켓몬.csv 있죠? 지금 동일한 저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누르면
경로 복사했거든요. 경로 복사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포켓몬.csv를 읽어서 얘가 출력을 해주고요. 데이터셋의 열 개수랑 상관없이 read csv 함수는 항상 데이터를 여러 개의 행과 열을 지원하는 2차원 판다스 자료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지금 포켓몬이랑 타입이라는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덱스가 0, 1, 2, 3, 4로 그냥 자동적으로 얘가 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파일의 인덱스를 포켓몬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인덱스를 인덱스 콜이라는 매개 변수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원하는 인덱스 열의 이름을 인덱스 콜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해주면 포켓몬이라는 이 열이 인덱스가 된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스퀴즈라는 매개 변수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판다스가 시리즈를 사용하게 할 거니 말 거니 이런 뜻인데 true로 하면 판다스가 시리즈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시리즈는 열이 한 개일 때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포켓몬을 인덱스로 설정했으니까 사실 얘는 타입이라는 11개짜리인 인덱스가 포켓몬인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시리즈로도 변환을 할 수 있으니까 스퀴즈 true를 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다스는 CSV 파일의 열 이름인 타입 이름을 시리즈에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반환한 거 보시면 여기 name은 타입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시리즈에는 809개의 값이 존재하고 d타입은 오브젝트다. 시리즈가 문자열 값을 가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이 데이터 프레임을 포켓몬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 나중에 쓰기 위해서 변수에 할당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글 스톡스라는 그 파일도 있는데 얘도 가져와 볼게요. 지금 얘를 가져왔더니 데이트랑 클로즈라는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이트는 2004-08-19 이렇게 년, 월, 일 순으로 돼 있고 클로즈는 그냥 플로트 형식으로 돼 있어요.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판다스는 각 열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유형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데이트 형식으로 2004년 8월 19일로 보이지만 지금 판다스는 그냥 안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얘가 날짜 시간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 얘를 그냥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날짜 시간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으면 parse date라는 매개 변수를 써서 이 데이트 열이 날짜 시간 형식이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결과값은 똑같아도 이 데이트 열에 대한 그 판다스가 인식하는 유형이 문자열에서 날짜 시간 형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 열을 또 인덱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또 클로즈 열 한 개에 대한 데이터가 되니까 스퀴즈 true를 써서 시리즈로 만들어 볼게요. 그걸 다 조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트가 그 인덱스인 그 데이터는 그 클로즈 열만 가지는 이런 시리즈가 나오고 클로즈를 이름으로 갖게 됩니다. 얘도 구글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게요. 그리고 revolutionary while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파일에 대해서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셋은 명확한 시작 날짜가 없는 전투 또는 미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전투에 대한 누락 부재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얘도 스타트 데이트가 날짜니까 날짜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이 스타트 데이트를 인덱스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슬래시로 날짜가 구분이 돼 있는데 얘가 날짜 시간이라고 인식을 했으니까
다시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열이 2개이기 때문에 시리즈로 변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변환을 하고 싶으면 이 리드 CSV에서 가져올 때 가져오는 열을 2개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인덱스로 쓰고 하나는 값으로 쓰기 위해서 2개의 열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렇게 해주는 게 useCalls예요. useCalls라는 매개 변수에 우리가 가져올 열만 적어줍니다. 스테이트랑 스타트 데이트만 가져올게 라고 하고 스퀴즈 true를 하면 스타트 데이트는 날짜 형식으로 인덱스가 돼서 가져와지고 스테이트는 시리즈의 값이 되어서 가져와져서 이 네임이 스테이트인 스타트 데이트가 인덱스인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도 배틀스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리즈 정렬을 해볼게요. sort values 메서드를 사용해서 값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sort values는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새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아까 만든 구글을 정렬을 했고 포켓몬도 정렬을 했고, 만약에 아담, 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 대문자 소문자가 다르죠? 얘를 정렬을 한다 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더 먼저서 대문자 A, B 정렬하고 소문자 A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sort values의 ascending이라는 매개 변수를 false로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기본적으로 얘는 true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false로 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포켓몬도 그러고요. 포켓몬도 ascending false로 해서 정렬을 해봤고요. 배틀스는 이 난 값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넌 포지션을 last로 NA 포지션, 이게 난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얘를 last로 정해줄게요. 기본 인수가 last고요. 맨 뒤로 빼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first로 전달을 해주면 결투값이 먼저 표시되게 앞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난 값이 이제 필요 없어, 빼버려도 돼 하는 경우에는 drop NA, 넌 값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drop NA를 써서 넌 값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덱스가 아닌 시리즈 값에 난만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타트 데이터에 난이 있어도 그건 안 지워지고 이 커넥티컷 이 값 부분 있죠, 시리즈의 값 부분, 여기에 있는 난만 싹 지워져서 나옵니다. 보시면 이 위에 난 값 안 지웠을 때는 랭스가 232였는데 난 지우고 나니까 드롭 NA로 난 지우고 나니까 랭스가 162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난 값이 다 지워져서 그래요. 다음은 sort 인덱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포켓몬을 sort 인덱스 ascending true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지금 위에서는 sort value를 한 거고 sort values를 한 거고 얘는 sort index로 인덱스를 정렬을 하는 거예요. ascending true로 해서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을 했고, 배틀스도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을 했고 하는데, 지금 배틀스는 인덱스에도 NAT라는 널 값이 있어요. NAT는 이제 not a time이에요. 타임이 아니다, 그냥 결축치라는 건데, 얘도 난이랑 똑같은데 왜 난이라고 안 썼냐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배틀스를 가져올 때 스타트 데이트를 false 데이트 써가지고 날짜 시간이라고 형식을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시간이니까 얘도 난이 아닌 NAT로 해가지고 얘도 날짜 시간 유형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NA 포지션을 first로 하면 앞으로 당겨지고, 동일한 매개 변수를 갖고요.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ascending을 false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n smallest랑 n largest 메서드가 있어요.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값을 검색하는 거고요. 구글의 주가 가장 좋았던 날짜를 찾고 싶어 하면 sort values에 ascending first로 해서 이렇게 그냥 head 해가지고 5개를 정렬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지만 그냥 n largest를 써가지고 시리즈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n이고요. 그냥 반환할 개수를 설정하는 거고 기본 인수는 5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줄은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요. 지금 제일 큰 것부터 정렬해가지고 헤드로 5개 뽑은 거랑 n largest 메서드 써가지고 제일 큰 거 5개 뽑은 거랑 결과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n smallest 쓰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시리즈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을 해서 제일 작은 거 5개를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는 문자열 시리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숫자로 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스 매개 변수가 있는데 얘는 시리즈 덮어쓰기를 할 수 있어요. 베테스를 이렇게 해서 베테스를 불러고 sort values 해가지고 부르면 이렇게 되는데 다시 부르면 이 sort values 했던 게 덮어 써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얘 sort 한 걸로 정렬한 걸로 수정을 하고 싶어 하면 inplace라는 매개 변수에 true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sort values inplace true 해주고 다시 불러주면 지금 수정되지 않았던 게 sort values 한 걸로 수정된 걸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스를 사용해도 판다스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객체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인플레이스 매개 변수는 기존 변수를 새 객체에 할당을 합니다. 항상 복사본을 만드는 이유는 불변 자료 구조가 버그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버그를 줄이기 위해서 복사본을 만들고 그리고 복사본이 있으면 테스트하기가 더 쉬워서 복사본을 만듭니다. 다음은 value count. value count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포켓몬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value count를 쓰면 각 시리즈 값의 발생 횟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고유값 이 값 하나하나가 몇 번 나왔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class and position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 3번 이상 나오겠죠. 그런 거를 다 얘가 세줍니다. value count 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이 value count 한 거의 길이를 지금 여기서 length 159 나왔죠? 길이를 하고 싶으면 len을 쓰면 159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유값이 그럼 몇 개야? 그것도 len이랑 똑같아요. 159 나옵니다. 근데 이 value count에 ascending true를 줘버리면 작은 것부터 반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normalize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각 고유값의 빈도를 반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헤드로 했으니까 얘네를 각 빈도로 반환을 해서 이렇게 다 반환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빈도에 100을 곱하면 이 각 유형이 전체에 기여하는 비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100을 곱해서 해봤어요. 그리고 좀 보기에 안 예쁘니까 라운드 메서드 사용해서 수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반올림을 해줬습니다. 구글도 동일하게 value count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데이터셋에 동일한 주가가 4번 이상 관찰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최대 값이 3번인 거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셋의 경향을 확인하고 싶은데 value count를 쓰는 건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러고 value count를 쓰고 싶으면 정의된 구간으로 그룹화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의 맥스 값은 1287.58이고 구글의 민 값은 49.8이에요. 그러면 0에서 최대 1400까지 200개의 버킷으로 그룹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을 버킷라는 리스트로 값을 정의한 다음에 value count의 bins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해주면 이 그룹에 해당하는 값들의 개수를 value count 해줍니다. 그래서
1568개의 구글 주가가 $200에서 $400 사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버켓의 값수 대신에 구간을 기준으로 결과를 정렬을 하려면 구간이 지금 이 시리즈의 인덱스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솔트 인덱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발류 카운트로 버켓으로 구간 나눠서 발류 카운트를 할 건데 솔트 인덱스를 해가지고 인덱스 레이블별로 정렬을 해줘. 그러니까 지금 발류 카운트만 썼을 때는 제일 큰 발류부터 정렬이 됐지만 솔트 인덱스를 쓰면 이 구간의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또 쓰고 이 다음 메서드 쓰고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계속 호출하는 게 메서드 체인링이라 하는데 그냥 그런 이름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value count에 sort를 false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sorting을 해주는데 이 sorting을 하지 말고 그냥 값을 반환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인덱스에 우리가 처음에 줬던 그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 순서별로 그냥 값이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류 카운트의 빈스 매개 변수는 정수 인수도 허용을 하고요. 판다스는 시리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범위를 지정된 수의 빈즈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처럼 버켓을 직접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고 그냥 구간 6개로 나눠줘 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구간 6개로 나누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건 이만큼 이렇게 세준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배틀즈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배틀즈는 이렇게 생겼는데 발류 카운트 하면 이렇게 나오고 드롭 NA 그러니까 난값이 많으니까 난값이 많은데 지금 발류 카운트 하면 난값을 그냥 자동으로 없애고 해주거든요. 근데 드롭 NA를 false를 해서 널 값을 고유한 범주로 계산을 하면 난이 70개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다른 그 고유한 값들보다. 그리고 발류 카운트 메서드는 시리즈 인덱스도 지원을 하는데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인덱스 객체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배틀스에 인덱스를 하면 인덱스가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인덱스의 발류를 셀게라고 하면 이렇게 1781년 5월 22일은 2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인덱스도 각각 몇 번 나왔는지 세줍니다. 다음으로 어플라이 메소드를 써서 모든 시리즈 값에 대한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함수는 파이썬에서 1급 객체예요. First Class Object라고 하는데 파이썬이 함수를 다른 데이터 유형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함수는 출력을 생성하는 일련의 명령이고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는 명령어를 실제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func라는 변수에 len mix min이라는 거를 리스트로 줄게요. 그리고 포문을 돌려볼게요. func에 대해서 구글에 그 각 데이터를 이 펑션들 각각 적용을 해서 하고 싶어서 이런 걸 썼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문자인데 이게 될까 싶은데 그 함수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이 구글의 렌은 38249 맥스 값은 1287.58 민 값은 49.82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함수를 파이썬의 다른 객체처럼 취급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얘는 그냥 라운드를 쓰는 방법이고요. 어플라이 메서드는 각 시리즈에 대해서 한 번씩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 호출의 반환값으로 구성된 새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라운드 함수를 어플라이 메서드에 전달을 하면 지금 얘네가 다 그 반올림이 돼가지고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라운드가 위에서 보면 얘네 반올림 해주잖아요. 정수로. 그거를 구글이라는 데이터의 값에 모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한 값으로 구성된 새 시리즈가 반환이 된 거예요. 이 어플라이 메서드는 지금 라운드처럼 원래 있는 함수 말고도 사용자 정의 함수도 허용을 합니다. 싱글 or 멀티라는 함수를 그냥 사용자 정의하고, 만약에 이 슬래시가 있으면 멀티를 반환을 하고, 없으면 싱글을 반환을 해줘 라는 함수인데요. 포켓몬이라는 시리즈에는 이렇게 그라스 앤 포지션처럼 슬래시가 포함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있으면 멀티라 하고 없으면 싱글이라고 할게 라는 걸 어플라이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그라스 앤 포지션이 있었으니까 멀티고, 얘는 파이어 하나니까 멀티가 아니니까 싱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랑 싱글이 각각 얼마 나왔지? 그게 궁금하면 value count를 메서드 체인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멀티는 405번 나오고 싱글은 404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를 해볼게요.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랭글링 또는 먼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별로 안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써본 적이 없고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 이거고요. 대소문자 변환. 일단 시카고 푸드 인스펙션스 파일을 리드 CSV로 가져와서 인스펙션스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할당을 하고, 인스펙션스의 네임열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네임열 보면 대소문자가 규칙 없이 혼용되고 있고요. 값이 공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공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백을 제거를 해야 되고 대소문자를 통일을 해줘야 돼요. 발리우스 속성을 사용하면 값이 저장된 ND 어레이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공백이 있는 걸, 공백으로 둘러싸인 걸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ND 어레이를 얻으면 여기 따옴표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공백을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시리즈 객체의 str 속성을 사용해서 스트링 메소드 객체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스펙션스의 네임열의 스트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스트링 메소드 객체에 접근을 했다는 소리고요. 문자열을 조작하고 싶을 때 시리즈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스트링 메소드 객체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사용해서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를 할 건데, 공백을 제거하는 메서드는 스트립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트립은 문자열에서 양쪽 끝에서 공백을 제거를 해주고, r스트립을 하면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문자열의 끝부분에서 공백을 제거를 하고, l스트립 하면 문자열의 왼쪽 시작 부분에서 공백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백, 치즈케이크, 공백 이렇게 된 디저트라는 변수가 있다면, l스트립 하면 시작 부분 공백이 없어지고, r스트립 하면 끝부분 공백이 없어지고, 스트립 하면 양쪽 공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펙션스의 네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면 l스트립, r스트립, 스트립 다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냥 공백을 안 쓸 거니까 그냥 스트립을 한 다음에 이 인스펙션스 네임열을 덮어쓰기를 해두겠습니다. 근데 열 개수가 많은 데이터셋에 적용하려면 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네임열에 대해서만 한 건데, 만약에 뭐 네임열 말고도 뭐 다른 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열들에도 하고 싶어 하면은 이걸 어떻게 빠르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열 이름 목록을 나타내는 컬럼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얘는 반복 가능한 인덱스 객체를 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럼스라는 속성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면 됩니다. 이 inspections.columns의 그 각 컬럼에 대해서 포문을 돌려서 스트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네임열에 해당한 이 논리가 지금 이 컬럼에 해당하는 이 컬럼스에 있는 모든 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임열이 대소문자 혼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변환을 해줄게요. 로얼 메서드를 써서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할 겁니다. 똑같이 네임열에 스트링 메서드의 객체에 접근을 해서 로어를 쓰면은 다 소문자로 변환이 돼요. 근데 만약에 대문자로 변환하고 싶어 그러면 어퍼 메서드를 쓰면 됩니다. 지금 소문자로 있는 이 문자들이 대문자가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가 되고 싶어 하면은 캐피탈라이즈 메서드를 쓰시면 됩니다. 캐피탈라이즈 메서드 쓰시면 각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가 되고요. 타이틀을 쓰면 그 단어들의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그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문자열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먼저 인스펙션스의 리스트 열을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얘가 이 정도 크기의 그 열인데 열의 고유한 값을 나타내는 numpy and array를 반환하는 유니크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든 행이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은 리스크1 뭐 괄호, 리스크2 괄호 이렇게 나오다가 얼이 있고 난이 있어요. 이 얼은 리스크 1, 2, 3 얘네랑 좀 형식이 달라 보이고 난은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난은 제거하고 얼은 리스크 4 익스트림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난을 제거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드롭 NA를 쓰는데 서브셋을 써서 리스크 열에 대한 난만 제거해줘 라고 전달을 해주면 되고, 어를 리스크 4 익스트림으로 치환을 하려면 replace 함수를 써서 replace 얼이라는 거를 리스크 4 익스트림으로 바꿀게 라고 전달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앞에서 봤듯이 to replace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value인데 첫 번째가 바꾸고 싶은 거, 두 번째가 바꿀 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덮어쓰기를 한 다음에 난값 제거한 것도 덮어쓰기 해줬어요. 얘네를 고유값을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난값이 없고 얼도 리스크4 익스트림으로 바뀌어서 이 리스크열의 모든 값이 일관된 형식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형식을 통화를 해줬냐 하면은 문자열 슬래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스트링 메소드 객체의 슬라이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덱스 위치 기반으로 문자열의 하위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어요. 인수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받고요. 하하는 범위에 포함되지만 성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열에 스트링 메소드 객체의 슬라이스를 써서 5번 인덱스부터 6번 인덱스까지 잘라서 헤드를 반환해줘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파이썬의 리스트 슬라이싱 구문으로 슬라이스 메서드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괄호로 리스트 슬라이싱 하는 거 있죠? 얘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덱스 위치 8에서 각 문자열의 끝까지 문자를 추출을 하면 지금 하이, 미디엄,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괄호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음수 인수를 전달을 해서 그 문자열의 끝을 경계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괄호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r 메서드는 고유한 str 속성을 가지는 새 시리즈 객체를 반환을 하고요. 이 str.replace를 써도 문자열의 괄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replace로 뭐
원하는 문자를 다음 문자로 바꿨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괄호를 없애고 싶을 거니까 원하는 문자인 괄호를 지금 이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빈 문자열로 없는 걸로 바꾸고 싶어 라고 전달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불리한 메서드. 스트링 메서드 객체에는 불리한 시리즈를 반환하는 메서드도 있고, 피자가 Z 피자에 있니? 피자는 Z 피자에 있니?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대소문자 구분하는 걸 귀찮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로어를 해준 거예요. contains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각 시리즈 값에 하위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이 name을 로어 그 소문자로 다 바꾸고 피자를 포함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로 나옵니다. 이거를 has 피자라는 변수로 넣고 다시 반환을 하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inspections의 그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name에 피자가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 로얼 메서드는 새로운 시리즈를 반환을 해주고 contains 메서드는 판다스가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필터링할 때 사용할 또 다른 새로운 시리즈를 반환합니다. inspections의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변경되지 않아요. 타코스로 시작하는 모든 식당을 추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스 위스라는 메서드를 쓰면 되고 얘는 문자열이 인수로 시작하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name을 소문자로 바꾸고 타코스로 시작하니? 라고 물어보면 true, false로 나올 거고 이 조건을 동일하게 변수에 할당해서 inspections의 대괄호를 써서 전달을 해주면 타코스로 시작하는 애들만 쫙 뽑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ends with를 쓰면 이걸로 끝나는 거를 반환을 해주고요. 문자열 분할을 해볼게요. customers 파일을 써서 customers의 name의 네임열의 길이를 한번 볼게요. 길이가 다 다르죠. 근데 길이가 다 다른데 얘가 네임을 잘 살펴보면 프랭크 메이닝처럼 이름과 성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열로 분리를 할 건데 그럴 때는 스플릿 메서드를 쓰면 됩니다. 스플릿 메서드는 지정된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분할하고 분할한 다음에 모든 하위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를 반환을 해요. 시리즈의 각 행에 대해서 파이썬의 스플릿 메서드를 str.split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매개 변수인 pet의 구분 기호를 전달하면 됩니다. 지금 name이 성과 이름이 그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pet에 띄어쓰기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프랭크 메이닝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3번 인덱스 보시면 얘는 띄어쓰기가 3번 있어서 3세가 하나 더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len 메서드로 호출해서 길이를 살펴볼 때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모든 리스트가 동일한 개수로 요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3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름에 붙어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n은 1이라고 해서 최대 분할 개수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pet에 해당하는 구분 기호로 분할을 하는데 최대 n번 분할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 인덱스가 미카엘 띄어쓰기에서 한번 분할을 했고 빈센트 띄어쓰기가 있지만 한 번 분할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은 분할 안 할 거니까 분할 안 하고 3색과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str.get을 사용해서 위치 기반으로 각 행의 리스트에서 값을 가져올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두 개 나눠놨는데 앞에 것만 쓸 거니까 0번째 인덱스를 가져올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 프랭크 엘리자베스 이런 이름만 가져와진 걸 볼 수 있고 성만 가져올 때는 1번째 인덱스로 가져오면 됩니다.
음수, 인수도 쓸 수 있는데 그럼 마지막 요소를 추출하는 거니까 똑같이 성을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str.split 메서드 써가지고 expand 매개 변수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반환할게요. expand true를 하면 리스트 시리즈 대신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반환이 되고 각각 나뉜 이름과 성이 나뉘어진 이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서는 n을 1로 해서 그 최대 분할 개수를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제한을 하지 않으면 요소가 없는 데에는 그냥 none으로 값을 배치를 해줍니다. 기존 고객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2열짜리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을 해볼게요. 등호 오른쪽에서 스플릿 코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등호 왼쪽에는 한 쌍의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담은 리스트를 넣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를 보면 커스터머스의 데이터에 first name이랑 last name라는 열을 새로 만들게 라고 말한 거고 근데 그 열은 커스터머스의 name 열을 스플릿한 걸 넣을 건데 이 스플릿은 어떻게 할 거냐면 공백을 기준으로 할 거고 최대 한 번 할 거야. 그리고 expand true로 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 first name이랑 last name에 각각 대응이 되겠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 뒤쪽에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붙여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이름을 별도의 열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name 열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삭제하는 방법은 drop 메서드를 써서 레이블을 name으로 주고 access를 columns로 줘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고 헤드로 출력을 해보면 name 없이 address, first name, last name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의가 길어졌고요. 이번 녹화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